안녕하세요. 모델링 파트 소개를 맡은 맥슨 CI 양정석입니다. 26 버전과 2023 버전에 추가된 모델링 기능을 시연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6 버전에 추가된 기능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Fit Circle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큐브를 꺼내서 세그먼트를 올리고요. 자, 에디터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링이 있을 때 면에 원형의 형태의 모델링으로 이제 모델링을 이어나가고 싶을 때 Fit Circle이란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기능적으로 원형의 모양을 아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스트렝스는 원형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강도고요. 라운드니스는 원형의 형태. 그래서 이렇게 둘의 조합으로 원형이 되는 정도를 결정하게 되고요. Exact Radius는 아래 보이는 스케일 퍼센트가 단위가 유닛이 센티미터 혹은 미터 프로젝트 설정된 단위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40인 원을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수치로 제어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앵글은 이렇게 회전을 얼마나 줄 것인지 결정하는 옵션입니다. Adjust Inner Point는 코너에서 다시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금 비대칭이거나 좀 형태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원형으로 만들 때 이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내부 모양을 조금 더 균일하게 만들어 주고요. 자, Equal Spacing은 각 꼭지점의 거리를 동일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Project to Surface는 잘 쓰진 않을 것 같지만 이렇게 원래 있던 모양을 최대한 유지한 형태에서 원형을 만들어주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에서 이렇게 Adjust Inner Point 정도를 체크하고 사용하면 원하는 결과물에 빠르게 도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든 것들은 얼마든지 이제 서클의 기둥을 뽑는다거나 모델링을 손쉽게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택한 영역은 포인트도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포인트 선택하고 핏 서클 이렇게 다시 컨트롤 클릭으로 안쪽 면을 바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엣지 모드에서도 작동을 하게 됩니다. 컨트롤 클릭하고 뽑아내면은 이렇게 셀렉션이 컨버팅 됩니다. 그래서 원형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Fit Circle입니다. 다음 기능은 스무스 엣지와 스트레이튼 엣지입니다. 다시 큐브를 꺼내고 세그먼트를 올리고 에디터블 했습니다. 자,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엣지 모드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이고요. 간단하게 엣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패스 셀렉션 라이브 패스로 제가 임의의 엣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 스무스 엣지를 선택하고 화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클릭 드래그 하면 그 움직이는 만큼 이터레이션이 올라가면서
네,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게 됩니다. 이 엣지들이 스플라인으로 이제 추출된 상태라면은 뭐 큐빅이나 아키마, 베지어 같은 어떤 타입을 변경해서 부드럽게 만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모델링에 붙어 있는 엣지들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모델링을 또 수정했어야 됐었죠. 폴리곤 모드에서는 다리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할 수 있었지만 이 기능은 엣지에서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다리미 아이언 기능은 이렇게 면에서만 작동을 했었는데 이 스무스 엣지는 선택한 엣지에 대해서 바로 다리미와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이튼 엣지는 다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스트레이튼 엣지는 실행을 하면 처음과 끝, 양쪽 끝단의 점을 기준으로 그 사이에 선택된 포인트들, 엣지들을 직선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직선을 만들지, 그리고 그 간격은 원래 토플로즈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등간격으로 변형을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두 기능은 간단하지만 엣지 편집 시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능은 포크 폴리곤인데요. 자, 이 기능은 이렇게 면을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포크 폴리곤 하게 되면은 선택한 폴리곤이 이렇게 피라미드로 변하게 되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옵션에 테스트하면서 수치가 들어가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가 되는 거고요. 우선은 선택한 폴리곤을 X로 나이프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사각형일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오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서 오각형이 있다면 네, 이렇게 오각형의 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각형이면 4개, 삼각형이면 3개, 오각형이면 5개. 자, 이런 식으로 면을 쪼개주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보면은 그 옆에 톱니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 수치를 넣고 누르면은 그대로 옵셋이 일어나는데 이 옵셋 되는 수치는 적용 후에는 따로 조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명령을 쓰게 되면 근데 이 방법을 조금 더 재밌게 쓰기 위해서 이쪽에 자, 포크라고 검색을 해보면 노드 오퍼레이터라는 거에 포크 폴리곤즈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도 되고요. 자, 더블 클릭하면 씬에 추가가 됩니다. 자, 이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치를 살려서 애니메이션도 줄 수 있고 네, 그대로 쓸 수가 있고요. 여기 포인트 폴리곤 엣지 요거는 어느 때 쓰는 기능이냐면 자, 포인트 모드에서 선택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업데이트를 시켜주면은 선택한 포인트들 안에 갇혀지는 폴리곤에 대해서 적용이 되게 되고요. 자, 엣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선택된 부분을 그대로 인식해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없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선택이 있을 때에는 선택된 부분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요 밑에 있는 셀렉션 스트링에는 all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고요. 콤마 all이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 적용이 되게 되고요. 자, 디폴트는
선택된 부분, 그리고 자, 폴리곤 셀렉션을 하고요. 스토어 셀렉션, 이렇게 셋 셀렉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자, 여기 들어간 이름에 앞에 콤마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선택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효과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다른 곳에 선택이 되어 있고, 자, 선택된 곳과 셋 셀렉션으로 지정된 곳, 이렇게 선택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C4D 안에 노드 모델링 하는 방식이 있는데, 노드 오퍼레이터를 좀 활용하면은 한번 적용되고 끝나는 모델링에 대해서 비파괴 방식으로 모델링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fit circle을 이용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델링 방식도 익혀두면은 모델링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에 아주 쓸 수 있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플래튼이란 기능이고요. 랜드스케이프 하나를 꺼내겠습니다. 에디터블 하고요. 자, 탑뷰에서 면을 이렇게 임의의 선택을 했고요. 자, 플래튼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플래튼 실행하고, 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여기 스트렝스 값이 올라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면이 평평하게 모델링이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드는 현재 베스트 핏 모드고요. 자, 뷰 모드는 현재 보고 있는 뷰 그대로 눌러주는 기능이고요. 자, 노멀은 폴리곤들의 노멀, 평균값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핏과 뷰, 노멀 이렇게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요. 모델링 엑시스 완전히 지금은 이렇게 눌렸죠. 여기서 X, Y, Z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자, 월드 엑시스, 모델링이 틀어져 있을 때 결국에는 로컬과 월드라고 보시면 되고, 자, 베스트 핏에서 여기 포지션을 내리면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평탄해지고, 자, 100%로 올리면 위쪽으로 평탄해집니다. 자, 밑에 있는 인디비주얼 아일랜드라는 거는 현재는 이렇게 선택된 부분이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섬이 된 거고요. 섬처럼 인식이 된 거고, 선택된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자, 플래튼 이렇게 개별적으로, 자, 여기 꺼져 있으면 동일하게 먹겠죠. 자, 이렇게 되는 옵션이고요. 아웃라인 옵션은 이 명령을 실행함에 있어서 점선면에 대한 요소만을 고려하겠다, 이런 옵션으로 이제 매뉴얼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뚜렷한 모습은 변화는 사실 보기 어렵고요. 요거를 이제 체크해보고 변화가 지금 약간 있는데, 일종의 결과물의 차이를 보고 그냥 선택 혹은 비선택 이렇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릿지 모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브릿지가 조금 재밌게 변했는데요. 먼저 큐브를 꺼내고, 자, 에디터블 했고요. 면을 조금 지워주기 위해서 셀렉트에서 퐁 브로크 셀렉션, 이렇게 하면은
폰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약간 필 셀렉션 할 수 있는 느낌의 아일랜드들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지워졌고요. 그 다음에 워크 플랜. 자, 이제 브릿지를 한번 실행해 보면 포인트 모드에서는 브릿지가 이렇게 면이 형성이 되고, 자, 엣지 모드에서는 엣지, 그 다음에 폴리곤 모드, 네, 이렇게 선택이 되고, 선택한 부분이 있으면 그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면이 브릿지가 생기게 됩니다. 옵션이 이제 सब디비전 수치를 올리면 요 중간에 생성된 면이 분할이 되게 되고요. 자, 텐션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옵션이 이렇게 아크 형태를 조금 변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서페이스, 노멀, 그 다음에 서페이스 에버러지, 노멀 에버러지,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형태를 제공하고 있고요. 세퍼레이트 컨트롤은 시작과 끝을 다른 형태의 모드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플립, 네, 조절할 수 있고, 자, 다시 그냥 노멀 형태로 와서, 자, 브릿지 모양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스핀 엣지는, 스핀 스텝은 이렇게 면을, 네, 이렇게 트위스트를 시킬 수 있는데, 과거에 이런 형태의 브릿지는 이렇게 이어줄 때 약간 비대칭으로 꼬아서 이제 브릿지를 실행하게 되면 이게 이제 꼬아져서 생성이 됐는데, 이제 브릿지 툴이 개선되면서 그렇게 꼬아지는 현상은 없앴고 그냥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스 체크하면은 이제 뒤집어져서 숫자가 꼬아지는 위치가 뒤집어지게 되는데, 뭐 이렇게 원하지 않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자주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브릿지에서는 이제 엣지 모드로 가게 되면, 다시 모드를 보면, 자, 폴리곤일 때와 자, 엣지 모드일 때 패치 모드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 자, 이렇게 면을 삭제를 하고 브릿지, 자, 그냥 하게 되면은 기존에 나눠진 요 숫자대로, 네, 브릿지가 기존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패치 모드를 하게 되면 위쪽의 옵션은 다 비활성화되고, 자, 한번 실행을 하면 전체 홀이라고 인식되는 부분은 다 메꿔버립니다. 자, 이때 원사이드드 패치라는 옵션을 체크하면, 네, 주변의 폴리곤을 계산해서 면 분할을 자동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면을 붙일 때 기존에는 이렇게 좀 스마트하지 못했다면은 이런 기능들은 참 좋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et flow라는 기능을 보기 위해서 잠시 스피어를 꺼내겠습니다. 자, set flow. 자, set flow는 주변의 모델링을 감안하여 약간 곡선 처리를 해줍니다. 자, set flow 아이콘도 이렇게 약간 곡선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자, undo 이렇게 기본 세팅으로 보면은, 자, 100% 자, 이렇게 아크 곡선을 만들어 주고요. equal spacing은 양쪽 중앙에 엣지를 위치를 하게 됩니다.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한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보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set flow 이렇게 가운데로
여기도 set flow. 네. 뭐 많이 실행하면은 점점 이제 구의 형태를 띠게 되긴 하는데, 요거를 이제 브릿지 모드랑 같이 설명을 한번 드리면, 면을 잡고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모델링이 있을 때, set flow는 엣지 모드에서 활성화되는 기능이고요. 자, set flow. 자, 이렇게 모양이 지금 이쁘지가 않죠? 앵글 값을 조절하면은, 네, 이렇게 부드럽게 아크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equal spacing 이런 기능이고, 자, 리니어는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폴백 모드는 현재 기본으로 엣지 모드가 선택되어 있고요. 자, 오프일 때는 이렇게 리니어를 선택하지 않아도 리니어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엣지, 노멀.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네, 원하는 모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셋플로우는 이제 이렇게 엣지 모드에서 활성화된다는 거, 그리고 이퀄 스페이싱이란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자, 아까 셋플로우에서 사용한 이퀄 스페이싱과 같은 기능이고요. 이 기능만 따로 떼어내서 사용하는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로즈 폴리곤 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26버전 마지막 기능으로 설명을 하겠는데요. 자, 클로즈 폴리곤 홀은 이렇게 기존의 평면에서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브릿지 모드에서 먼저 이 엣지를 끊어주고, 패치를 끊겠습니다. 자, 예전 같다면은 네, 이렇게 끊어주고 클로즈 폴리곤 홀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면을 만들었다면은, 자, 현재는 클로즈 폴리곤 홀에 그리드 모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바로 그리드에 맞춰서 면이 메꿔집니다. 너무 좋죠? 네, 아주 간편하게 면을 메꿀 수 있습니다. 여기 다른 파일을 하나 열어서, 자, 캐릭터 파일을 하나 열었습니다. 여기 컨텐츠 브라우저 안에 있는 모델링이고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자, 셔츠 부분에 이 부분을 지웠습니다. 자, 이것도 패치 모드를 실행하게 되면 그리드 모드, 네, 정말 신기하게 메꿔집니다. 네, 클로즈 폴리곤 홀, 네, 그리드 모드. 이렇게 이제 형태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드 형태를 그리드 형태를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면의 흐름을 알 수 없다면은 이렇게 만들어주면 상당히 좋은 기능이고요.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이렇게 캐릭터의 경우에 면을 지우면 웨이트 값이 사라지게 되는데, 클로즈 폴리곤 홀로 메꾼 면은 웨이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패치가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네, 알아보고 싶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2023 버전에서는 시메트리 시스템이라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이 바뀐, 개선되고 좋아진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이렇게 나비 아이콘이 있는데 Enable Symmetry라는 버튼이고 단축키는 Alt W입니다. 자, 얘를 누르면 오른쪽에 아이콘이 같이 활성화가 되고요. 자, 눌러보면 시메트리 허브라는 창이 하나 열립니다. 오른쪽 상단에 핀 아이콘을 눌러서 창을 고정시킬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핀을 눌러 놓으면은 그대로 떠 있게 됩니다. 자, 시메트리를 이렇게 킬 수 있는 옵션이 있고, 자, 쇼 플랜. 쇼 플랜은 이렇게 모델 모드 상태에서는 보이지가 않고요. 포인트 엣지 폴리곤일 때 나타나게 됩니다. 자, X, Y, Z. 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미러 플랜이 있는 상태에서 자, 한번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화면에 바로바로 뷰포트에 표시가 되고 예전과 다른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모델링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죠. 아주 오래전에 이런 부족함을 채워주는 플러그인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개선되고 좋아져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컨텍스트에 오토라고 되어 있는데 모델링과 스컬프팅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오토는 만약에 스culpt 브러쉬를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옵션으로 보여주고 다시 모델링 타입으로 돌아오면 옵션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토로 그냥 두고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타입을 보면 플랜과 토폴로지가 있는데 토폴로지는 잠시 후에 다른 샘플로 보여드리고 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곳에 미러 플랜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자, 밑에 보면 스페이스가 있는데 로컬, 글로벌, 워크 플랜, 커스텀이 있습니다. 로컬은 당연히 이제 오브젝트 기준으로 미러 플랜이 잡히게 되는 거고요. 자, 오브젝트의 엑시스를 이렇게 돌리면 당연하게도 미러 플랜은 오브젝트 축을 기준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 이때 월드로 누르게 되면 오브젝트의 축과 상관없이 미러면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워크 플랜이라는 거는 다시 언두로 축을 돌리겠습니다. 네, 축이 돌아왔죠. 자, 다시 워크 플랜을 보면은 자, 화면 위쪽에 이렇게 격자 샵 같은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얘를 누르면 로테이션을 누르면 화면이 돌아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오브젝트가 도는 게 아니라 자, 화면에 그리드가 도는데 이 그리드는 실제로 우리가 뷰포트를 돌렸을 때 돌아가는 그리드가 아니라 작업을 위해서 책상이 돌아간다, 작업대가 돌아가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원위치 하는 방법은 Align Work Plan to Y. 자, 이렇게 하면은 원래 있던 그리드와 워크 플랜이 동일하게 위치가 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그리드 화면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요. 자, 다시 워크 플랜을 눌러서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자, 미러 플랜을 워크 플랜으로 놓으면 이렇게 꺾어진 작업대 기준으로 미러 플랜이 잡히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모델링 할 때 편한 기능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Align Work Plan to Selection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자, 작업대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물론 스냅을 이용해서도 포인트 쪽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돌아갈 때는 Y로 정렬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워크 플랜까지 알아봤고, 커스텀은 당연히 이렇게 미러 축을 옮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픽 오브젝트는 다른 오브젝트가 하나 있을 때 이렇게 가면은 미러 플랜이 이쪽으로 바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리스트릭트는 뭐 선택한 것만 작업이 되겠다 이런 뜻이고요. 톨러런스는 기본적으로 미러 플랜은 현재 미러 플랜이 작동하는 방법은 반대편에 비슷한 부분, 제가 움직이는 이 부분과 대칭되는 부분을 같이 선택을 해주는 건데, 자, 요게 수치가 높으면 조금 모양이 다르더라도 선택이 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넓혀주는 거고요. 이 시메트리가 무조건적으로 대칭으로 선택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모델링이 조금 틀어져 있다면, 모델링이 이렇게 틀어져 있다면 당연히 선택이 동일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때 기본값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모양이 좀 많이 찌그러뜨려 놨지만 이렇게 톨러런스를 높여서 그 부분을 좀 찾을 수 있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시메트리 허브 기능을 잘 사용하면은 기존에 불편했던 시메트리 작업이 많이 수월해질 겁니다. 자, 다시 하나 큐브를 꺼내고요. 이번에는 시메트리 셀렉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선택을 먼저 하고요. 셀렉트에 시메트리 셀렉션, 이걸 끄고 하겠습니다. 시메트리를 끄고 자, 누르면 이렇게 선택을 같이 해줍니다. 반대편에 선택을 같이 해주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셀렉션 모드가 add, subtract, flip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굳이 변경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플립 정도.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시메트리 셀렉션 기능은 시메트리 허브와 기능이 동기화되기 때문에 타입이 플래너일 때는 플래너 타입으로 시메트리 셀렉션이 작동을 하게 되고, 토폴로지일 때는 토폴로지 방식으로 시메트리가 선택이 됩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메쉬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변했을 때 메쉬 클론에 시메터라이즈 요걸 누르게 되면은 반대편에도 모델링이 하나 그대로 생기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클론의 시메터라이즈의 설정창을 보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것인지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반대로 놓고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은 깨끗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원되는 것처럼 미러 클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제일 위에 있는 옵션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링크 위드 허브, 시메트리 허브와 작동 방식을 동기화하겠다는 옵션이고요. 컷 얼롱 플랜이라는 것은 모델링을 잠시 변형을 하겠습니다. 셀렉션에서 브레이크 퐁 브레이크 셀렉션, 여기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좀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좌우 모델링이 다르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cut along plan이라는 것은 중심을 기준으로 반대편을 없애고, 이 반대편을 없애고 이 대칭인 미러링 모양을 만드는 거고요. 얘를 끄고 하게 되면 이 모델링을 유지하고 그대로 반전된 모델링을 하나 더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키고 한번 미러링을 하면 이렇게 온전한 하나의 모델링이 나오게 되고요. 다시 자, 끄고 하게 되면 이렇게 복제되는 느낌으로 미러 모델링이 생기게 됩니다. 자, 리무브라는 거는 자,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다시 반대편은 줄여볼까요? 네. 선택을 풀고 메쉬 클론. 자, 이렇게 하나로 만들 때 자, 여기를 끄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안쪽의 모델링이 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반대쪽의 모델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러링이 되는 거고요. 자, 리무브를 체크하고 만들게 되면 네, 반대편을 삭제하고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세부 옵션의 기능이고요. 마찬가지 네, 밑에 있는 웰드 심, 그럼 여기를 붙이란 얘기고요. 톨러런스는 이걸 붙이는 거리. 그래서 0으로 하면은 정확히 모델링이 정중앙에 요 면이 있을 때 붙이게 되고 조금 오차가 있더라도 중앙에서 살짝 벗어나 있더라도 자, 요 수치를 올리면 이제 합쳐서 붙여주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시메트리 허브와 연결해서 두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토폴로지 타입은 자, 여기 캐릭터 모델링이 하나 있는데요. 잠깐 새 창에 붙이고 잠깐 변형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미러는 네, 이렇게 대칭의 모델링일 때 잘 되죠. 자, 여기 잠시 네, 디포머를 이용해서 모델링의 변형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은 대칭의 모델링이 아니기 때문에 미러 플랜으로는 미러 모델링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럴 때 토폴로지 모드를 선택하고 자, 엣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 Define Selection을 누르면 네, 아까 봤던 셀렉션 시메트리 셀렉션 태그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자, 이제는 마그넷 자, 모델링을 네, 이렇게 변형을 주면 모델링이 실제 대칭적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토폴로지 면의 흐름을 가지고 대칭 모델링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캐릭터 작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너무나 좋은 기능이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모델링 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때 셀렉션을 보면은 자, 면을 선택을 하고 자, 이거 잠깐 끄겠습니다.
자, 면을 선택을 하고, 자, 아까 같이 봤던 것처럼 자, 시메트리 셀렉션을 누르면 현재 토폴로지 모드이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근데 완벽하게 대칭으로 찾지는 못하고 있죠. 모델링은 사실 토폴로지 흐름은 대칭이지만 매뉴얼 상에도 이게 완벽하게 대칭을 찾아주지는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는 잘 찾아주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폴리곤 모드는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있는 요 엣지가 디졸브로 자 이렇게 정중앙을 가로지르지 않을 때 자, 폴리곤을 선택하고 자, 누르면 Define Selection을 누르면 이렇게 Symmetry Selection이라는 태그가 하나 폴리곤 모드로 생성이 되고요. 자, 이때 마그넷 엣지와 마찬가지로 폴리곤을 가지고도 중앙에 미러되는 지점 기준점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델링 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